안녕하세요. 마음멘토 이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이 앞에 구현모 원장님이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주고 계시는데요. 원장님 감사해요. 제가 맨날 화면이 이렇게 뿌였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카메라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다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맨날 액정이 막 뿌옇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잘 나오고 있겠죠? 원장님 괜찮나요? 네. 오늘 주제는요, 스케이프 코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 이제 상담센터에 오시는 이제 내담자분들이,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부모에게 키워진 내담자분은 크게 이렇게 두 쪽으로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스케이프 코트, 하나는 골든 차일드.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케이프 코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대 유대 시대 때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미신 같은 거죠.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을 황야로 쫓겨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희생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희생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케이프 코트, 그다음에 이게 나르시스트 부모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희생양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스케이프 코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르시스트 부모가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게 나르시스트 엄마한테 이제 키워진 거예요. 근데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빠랑 그렇게 똑같이 생겼냐? 그리고 너 아빠랑 하는 짓이 너무나 똑같아. 니네 아빠가 하는 게 다 너 같았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자녀를 안 좋아해요. 되게 미워해요. 아빠랑 똑같은 모습이니까. 그래서 뭐가 잘 안 되거나 뭐가 잘 안 풀리면 누구 탓해요? 네가 이러니까는 우리 집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희생양, 이렇게 스케이프 코트로 자란 이제 내담자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게 수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다, 내가 실수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존감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우울과 불안을 정말 만성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항상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욱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환경을 자꾸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가학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한테 자꾸 끌리거나 그런 사람 자꾸 만나려고 하거나 그런 환경에 자꾸 있으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자꾸 성과를 계속 내려고 노력을 막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내가 별로니까 내가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어떤 이제 과업을 잘 할 때만 나는 괜찮은 거다, 내가 제대로 기능할 때만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희생양이었구나 라는 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실은 스케이프 코트이신 내담자분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엄마가 불쌍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왜 엄마가 불쌍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 키우느라고 다 희생하고, 나 키우느라고 엄마는 뭐 자기 인생을 못 살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비난받고 막 내가 아빠랑 닮았기 때문에 엄마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나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쌍해요? 엄마가 불쌍하고 가여워요. 그래서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이게 뭐예요? 자각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장면을 좀 떠올려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주장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된다.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지를 타고 내려가면 결국 뭐가 나와요? 엄마한테 심하게 나한테 비난하거나 넌 네 아빠 닮아서 그래, 또는 그걸 말로 하진 않아도 사실 비언어적인 게 더 크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한숨 쉬거나 이런 것들에 늘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럴 때 또 골드 차일드가 있어요. 뭐예요? 그와 상반되는, 얘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고요.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고, 너는 정말 뭘 해도 너무나 괜찮고,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그냥 신봉처럼 굉장히 이렇게 비교를 당하면서 크거든요. 그걸 이제 골든 차일드라고 하죠. 이 골든 차일드들은요, 또 다른 이제 사실은 또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계속 나한테 거는 기대, 엄마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주길 바라는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항상 부담과 압박과 강한 책임감을 또 느끼면서 자라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스케이프 골드는 늘 이렇게 골드 차일드를 보면서 비교와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일단 먼저 너무나 중요해요. 뭐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알아차리는 게 되게 괴로워요. 아프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알아차려가는 그 과정 안에서 막 어머니한테 막 심하게 화를 내고 막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분노가 막 그런 것들을 막 표현하게 되실 때가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 엄마가 이제 전화가 오죠. 애가 상담만 가면은 애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상담을 가면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온다고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하거든요. 환불하라고, 당장 환불해 달라고, 이렇게 막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일단 내가 스케이프골드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쨌든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정서적인 독립과 두 번째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좌지우지 내가 이렇게 막 핸들링 되지 않게끔 마음 관리, 몸 관리,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 그래서 서서히 멀어지고 분리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끊임없이 좀 바라시고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조금만 인정해줘도 그걸 굉장히 막 추종하게 되고 막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늘 우리 얘기하는 거죠. 엔라이팅 해야 돼요. 나에 대한 자애, 사랑을 꼭 지킬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진짜 중요한 거, 끌리는 나르시스트한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사기를 당하실 때도 되게 많고, 나쁜 사람인 걸 아는데 그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하시는 경우도 종종 자꾸 생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쁜 걸 알면서도 자꾸 어느 순간은 계속 따라가게 되는, 그리고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렵고 안 될 것 같으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내가 스케이프골드였다 그러면 나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고 좀 다독여주시고 저희 영상 이렇게 쭉 한 번 더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자각하는 게 우리 제일 중요하잖아요.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존재세요. 네, 오늘도 엔라이팅 할게요. 감사합니다.